전쟁이 터졌습니다. 중동의 포성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순식간에 뒤흔들었는데 딱 하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국내 주식시장은 하루에 10% 이상 오르내리며 공황 상태에 빠졌고 원달러 환율은 전쟁 직전 1420원대에서 1480원대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한 달 새 무려 20%나 뛰어오르며 인플레이션 공포를 자극했죠. 그런데 비트코인만은 달랐습니다. 하락은커녕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가상자산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비트코인이 움직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국내 거래소 기준 9,700만 원대에 머물던 가격이 어느새 1억 원을 훌쩍 넘어섰거든요. 단기간에 약 6% 숫자로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중동에서 전쟁이 터진 직후입니다. 보통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죠? 투자자들이 패닉세를 날리면서 위험 자산부터 던지는 게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비트코인은 하락은커녕 반등해버렸습니다. 이더리움과 리플도 각각 2, 3%씩 따라 올랐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큰 이탈 없이 보합권을 유지했습니다. 시장 전체에 이상한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 코인 얘기라면 고개를 젓던 50대 박 사장님도 이 상황만큼은 눈여겨보고 계실 거예요. 폭락 뉴스를 기다렸는데 정작 화면 속 숫자는 초록불이 켜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과연 일시적인 착시인지 아니면 뭔가 시장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주식 계좌를 보유한 분들, 지난 며칠이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국내 증시는 하루에 10% 이상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가 됐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확인한 숫자와 점심 먹고 나서 본 숫자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상황이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30대 직장인 김 대리는 퇴직연금으로 담아둔 국내 주식형 펀드가 단 이틀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걸 보면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다고 했거든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닌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서만 약 20% 급등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뭐가 문제냐고요. 물류비가 오르고 생산 원가가 오르고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모든 것의 가격이 따라 오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드는 거죠.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전 1420원대였던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원화 가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해외 직구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체감하셨을 거예요. 금, 달러, 원자재까지 전통적인 안전자산 시장이 전쟁의 직격탄을 맞으며 요동치는 그 한복판에서 가상자산만 유독 조용하고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2월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전쟁 발발 직후 보름 동안 비트코인은 무려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당시 코인을 들고 있던 투자자들은 전쟁 뉴스가 터지자마자 손절 버튼을 눌렀거든요. 위험하면 일단 팔고 보는 거죠. 지난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충돌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력 충돌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틀 만에 비트코인이 4% 하락했습니다.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당시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수십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한 겁니다. 패턴이 명확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가상자산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고 투자자들은 즉각 매도로 반응했습니다. 그게 시장의 공식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그 공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전쟁이 터졌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올랐거든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움직임이 너무 뚜렷합니다. 시장이 뭔가를 학습한 건지 아니면 시장 안에서 돈을 움직이는 주체 자체가 바뀐 건지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였거든요. 전쟁이 시작된 직후 이틀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무려 약 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가 포착한 숫자입니다. 6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이 넘는 돈이 전쟁 공포가 극에 달했던 바로 그 시점에 가상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온 거예요.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하루 만에 1억 6,900만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올해 들어 최대 규모였습니다. 겁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을 던지는 그 순간 반대편에서 엄청난 규모의 큰 손들이 조용히 받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천억 원을 운용하는 기관이 공황 상태의 시장에서 매수 버튼을 누른다는 건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차원에서 가상자산을 방어수단으로 편입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예전에는 코인은 젊은 사람들이 한탕 노리는 도박판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런데 지금은 월가의 대형 기관들이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가상자산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성격이 근본부터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전쟁이 오히려 비트코인의 호재가 된다는 얼핏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전쟁이 나면 각국 정부는 어마어마한 전쟁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결국 금리를 낮추고 돈을 더 찍어내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통화 공급을 늘리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각국이 돈을 무제한으로 풀었고 그 직후 비트코인은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총량이 2,100만 개로 영원히 고정된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더욱 빛을 발하는 구조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현금을 잔뜩 쌓아두셨던 60대 최 선생님 같은 분들이 요즘 불안해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 모아둔 현금의 실질 가치가 전쟁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으니까요. 화폐 가치 하락을 막을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매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동안은 그냥 마케팅 문구처럼 들렸는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그 말이 실제로 증명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공격이 시작된 직후 이란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갑자기 자금 유출이 폭발적으로 급증한 겁니다. 이란 국민들이 자국 통화인 리알화 가치가 폭락할 것을 직감하고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외부 지갑으로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터지면 은행 계좌는 동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폭격 한 방에 잿더미가 될 수 있죠. 금은 들고 도망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지구 반대편으로도 단 몇 분 만에 옮길 수 있고 누구도 압류하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물리적 국경도 정부의 통제도 통하지 않는 거죠. 분쟁 지역 안팎에서 이런 자산 도피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를 가장 강렬하게 증명하는 시험대가 된 겁니다. 가상자산이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진짜 재산권을 지키는 도구로 인정받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낙관만 하면 안 됩니다. JP모건 같은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경고음을 울리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7만 4천 러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동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언제든 방향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고를 그냥 흘려듣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가 비슷한 패턴을 보여줬거든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도 비트코인은 잠깐 반등하는 듯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디지털 금이라고 치켜세우던 그 시점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자 비트코인은 결국 수개월에 걸친 긴 침체의 터널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초기 상승 후 장기 침체, 이 시나리오가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결국 전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가상자산이라고 그 충격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승 뉴스에 흥분하기 전에 최악의 시나리오도 동시에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어야 합니다. 낙관과 경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위험한 투자자는 공포에 질려 전부 팔아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승 뉴스에 흥분해서 무작정 추격 매수에 나서는 사람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헤드라인을 보고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전 재산을 털어넣는 분, 주변에 꼭 한 명씩은 계시죠. 그런데 전쟁 초기 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가상자산이 지금은 안전자산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순간 다시 주식과 똑같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며 동반 급락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전쟁 초기 며칠간은 가상자산도 일시적으로 주식시장과 동조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짧은 하락 구간에 고점에서 들어간 투자자는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시기일수록 호흡을 길게 가져가라는 겁니다. 전체 자산의 일부만 분산해서 접근하고 뉴스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량 같은 실제 수급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며 판단하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정확하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이 올랐다고 해서 코인 시장 전체가 함께 축제 분위기인 건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도 차이가 꽤 있거든요. 이더리움과 리플이 2에서 3% 오르긴 했지만 비트코인의 상승폭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칩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보합권에 머물며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검증된 곳으로만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방어 수단으로 편입할 때 이름도 생소한 알트코인을 사들일 리가 없잖아요. 비트코인, 그것도 현물 ETF 형태로 안전하게 담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자금은 항상 검증된 자산으로 먼저 쏠립니다. 이건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불안할 때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대형주는 버티는데 중소형 테마주들이 먼저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알트코인으로의 자금 순환매는 비트코인이 먼저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한 이후에야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잡코인에 올라타겠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시가총액이 크고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 위주로 접근하면서 비트코인의 흐름이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지금 이 시장에서는 그 어떤 전략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변수가 너무 많아 보이지만 사실 핵심은 딱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중동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리고 미국이 통화 정책 카드를 언제 꺼내드느냐입니다. 전쟁이 단기간에 봉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꼭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순간 가상자산으로 피신해 있던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반대로 전쟁이 길어지면 유동성 공급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 이어지느냐입니다. 지금처럼 기관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한 비트코인의 하방은 단단하게 지지됩니다. 반대로 유입이 멈추거나 순유출로 돌아서는 순간 그게 바로 경계 신호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만 매일 확인하셔도 시장의 방향을 절반은 읽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이번 위기를 통해 진정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 답이 나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향후 며칠간의 흐름이 올해 전체 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전쟁은 비트코인에 대한 가장 혹독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공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기관 자금을 빨아들이며 새로운 위상을 증명해냈거든요.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예전의 그 시장이 아닙니다. 큰 손들이 위기 때 매수 버튼을 누르는 시장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경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가져오겠습니다.